이미 이건 골수염이야. 단순하게 그냥 관절 안에만 이제 염증이 생긴 게 아니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뼈를 녹이고 심지어 그 뼈가 녹으면서 이 염증이 바깥쪽으로 터져 나왔어. 골수염이 된 거죠. 골수염까지 진행된 상태에서는 그냥 세척술로는 택도 없어요. 아예 저걸 빼고 아예 뼈 속까지 구체적으로 염증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좀 안 되는 상태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을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오랜만인 것 같네요.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인공관절 감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최근에 이제 했던 케이스 중에 어머님은 이제 73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수술을 이제 몇 년 전에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그 사이에도 계속 좀 불편은 하셨어요. 약간 좀 뜨끔뜨끔하고 열감도 있고 좀 불편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도저히 걷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아파진 거예요. 아파지면서 아래쪽에 경골 쪽, 그러니까 장단지 그 앞쪽으로 뭔가 뻘개지고 자꾸 붓고 너무 아픈 거예요. 열감도 있고. 그래서 다른 병원 들렀더니 감염이 의심된다. 근데 유명 대학병원에서는 본인들은 못하겠다. 수술한 대로 다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수술한 데에서는 당연히 이제 안 되니까 그쪽으로 보냈을 텐데 요새 이제 이런 의료 사태 때문에 떠도시는 분들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찾다 이제 저한테까지 좀 찾아오셨어요. 아마 인공관절 감염이실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좀 봅시다. 엑스레이 봅시다. 아래쪽에가 뼈가 다 녹았어. 요만큼이 지금 까맣게. 여기도 조금 좀 뭐 이상해요. 위쪽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 아래쪽에 보니까 예전에 수술할 때도 O자형이어서 내측 뼈가 좀 많이 깎였었는지 모르겠는데 내측은 이제 블럭이라고 해서 예전에 첫 수술할 때도 내측 뼈를 대체할 수 있는 메탈 재질의 그런 인공관절 부품을 썼어요. 첫 수술인데도 이렇게 스템이라고 해서 안정성을 더할 수 있는 것도 좀 넣어놨어. 첫 수술할 때도 좀 이렇게 쉽지는 않았었을 것 같다. 옆 사진에서 봐도 대퇴뼈 쪽은 괜찮은데 경골뼈 쪽이 아래쪽에 이렇게 다 뼈가 좀 녹아서 안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도 뭔가 구멍이 뻥 뚫려있는 것처럼 좀 보이는 데가 있어요. 뚜껑뼈는 뭐 크게 뭐 나빠 보이진 않고요. 다리 정렬도 뭐 그냥 괜찮고 반대쪽에도 좀 사실은 조만간 아마 인공관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CT에서 보면은 여기 인공관절하고 뼈가 이만큼이 좀 갭이 좀 비어있는 게 보여요. 녹은 것 같아요. 처음 수술할 때부터 이렇게 떠 있었을 것 같진 않고 이제 여기도 좀 보면 이만큼 뼈가 좀 녹아서 흡수돼서 파여있는 것처럼 좀 보이는 데가 좀 있고요. 옆사진에서도 보면 이렇게 삼각형처럼 이만큼이 좀 뼈가 좀 녹아 있어요. 경골 쪽이 좀 많이 녹았네. 안 좋다. MRI 보면은 그냥 다른 데 그런데 이 아래쪽에 병원 처음 와가지고 경골 쪽 그 장단지 앞쪽으로 계속 붓고 아프다 그랬던 데가 그러니까 여기 고름이 이렇게 있어. 아플만 하네. 거기가 아프겠네. 관절보다는 이 아래쪽에 길게 좀 고름이 있어요. 찍어보니까 경골의 바로 앞쪽에 있는데 보니까 녹아서 뻥 뚫린 데가 있어요. 뼈가 까맣게 보이는 요거는 이제 아까 그 봤던 인공관절의 스템 기둥 역할을 하는 그 놈이고요. 거기서 뭔가 염증이 생기면서 이 뼈가 녹으니까 이 녹은 대로 이렇게 터져 나온 거야. 고름이 살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프겠다. 심각한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 해?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이건 골수염이야. 단순하게 그냥 관절 안에만 이제 염증이 생긴 게 아니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뼈를 녹이고 심지어 그 뼈가 녹으면서 이 염증이 바깥쪽으로 터져 나왔어. 골수염이 된 거죠. 골수염까지 진행된 상태에서는 그냥 세척술로는 택도 없어요. 아예 저걸 빼고 아예 뼈 속까지 구체적으로 염증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좀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네요 어머니, 합시다. 들어가서 이제 인공관절을 좀 빼냈어요. 인공관절이 보면 까지 뼈에 붙은 뭐 뼈가 없어. 이게 이미 뼈에서 흔들려서 덜렁거린 상태이기 때문에 인공관절 자체는 이제 수월하게 빠졌는데 이게 보면은 이 안에 이제 뼈 시멘트로 항생제하고 시멘트를 버무려서 해놨는데 이게 내측의 그 갭이 상당히 커요. 내측의 그 뼈가 파인 데가 상당히 좀 커. 이 중간에 있는 이 인공 그 연골 대체물도 상당히 좀 두께가 좀 두꺼운데 그 아래도 하나가 더 들어있고 이 아래도 이 전체가 다 뼈 안에 이제 경골 쪽에 골수염이 심했기 때문에 뼈 안에도 지금 왕창 지금 프로스탈락이 좀 들어가 있고요. 바깥쪽에도 좀 나와 있어요. 아까 그 살 쪽에 이제 터져 나왔던데 그쪽에도 이제 좀 해놓은 거죠.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 안에 염증을 다 깨끗하게 좀 긁어내고 했는데 뼈하고 뼈 사이 요 간격이 너무 넓어. 저거를 뭘로 채울 수가 있나. 인공관절 할 때 저 간격이 저기 뼈하고 뼈 사이 간격이 너무 넓으면 좀 골치가 아파요. 왜냐 인공 연골은 두께 한계가 있어. 많이 두꺼워야 한 21mm 뭐 22mm 그 정도밖에 안 돼. 인공 연골이 또 너무 두꺼우면 구부리는 게 잘 안 돼. 슬개골에 좀 걸리기도 하고 이 조인트 라인하고 관절면이 우리의 원래 관절면하고 잘
안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구부리는 게 안 될 수도 있고 펴는 거는 뭐 그냥 그럭저럭 이제 구부리는 게 잘 안 될 수 있어. 심지어 이렇게 상처가 안 다칠 수도 있어요. 너무 빵빵해져가지고. 저렇게 관절 간격이 좀 넓어지면 나중에 저걸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메꿔야 되나, 이 인공 연골이 정말 커야 20mm인데 나머지 갭을 뭘로 맞춰야 되는지 그런 게 좀 사실은 이제 염증의 어떤 치료도 치료지만 이제 염증만 치료하면 뭐예요? 결국은 인공관절 다시 넣어야 될 텐데 그때가 이제 좀 골치 아파지는 그런 거죠. 한 6주 정도 됐어. 이제 염증 다 제거했어. 이 프로스탈락 항생제하고 시멘트하고 있는 거 다 작업 빼고 새로운 인공관절을 넣어야 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가 너무 갭이 커. 일단 요거는 수술 전에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지만 항상 인공관절 감염 수술은 수술 중에 다 어느 정도 좀 결정이 좀 돼야 돼. 이게 수술 전에 계획을 아무리 해도 수술 중에 계획이 틀어지고 안 맞고 그런 경우는 뭐 거의 뭐 다반사예요. 그래서 수술할 때 이제 들어가서 직접 하나씩 뼈를 좀 다뤄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이미 또 인공관절 밑에 10mm짜리 블럭이라고 해서 양쪽 다 뼈 공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걸 두께를 맞추려고 해서 이제 10mm를 대놨어요. 경골 쪽 인공관절에. 근데 문제는 저 블럭은 10mm가 최대야. 10mm 이상이 없어. 그 이상은 뭐 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물론 이제 트라베큘라 메탈이라는 받쳐주는 그런 기구를 좀 쓰기도 하지만은 그 기구가 없어.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죠. 거의 한 10mm 이상을 더 안쪽을 더 맞춰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맞추나?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반대쪽에 들어가는 10mm짜리 사이즈 하나 작은 블럭을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내측에다가 한번 좀 붙여볼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는 거죠. 요게 이제 원래는 이쪽에 붙는 블럭인데 이걸 뒤집어서 이쪽으로 거꾸로 해서. 근데 문제는 이제 얘를 직접 붙일 수가 없어. 이거 하나밖에 안 붙어. 인공관절하고 얘하고 또 붙일 방법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시멘트로 일단 발라보지 해서 일단은 올려보니까 모양은 그럭저럭 그냥 괜찮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블럭이 두 개가 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 옆 사진에서 보면 이만큼의 어떤 갭을 한번 좀 뼈가 빈 거를 좀 맞춰볼 수 있겠다. 미리 저거를 뼈 속에다 이제 넣고선 보니까 그럭저럭 괜찮아.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시멘트로 요 두 개를 좀 고정을 대략 하고 전체적으로 시멘트를 발라서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좀 넣는 거죠. 이게 경골 쪽은 저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경골이라는 데는 우리가 구부리고 펼 때 계속 이렇게 압박력만 받는 그런 구조물이에요. 대퇴뼈 같은 경우에는 서 있을 때는 앞쪽에 이렇게 압박력을 받지만 구부리게 되면 뒤쪽이 압박력을 받아요. 근데 경골뼈는 서든 구부리든 똑같이 아래쪽으로만 힘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놔도 쉽사리 흔들리거나 틀어지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아래쪽에 또 기다란 스템을 또 달기 때문에 안정성이 꽤 괜찮아요. 굳이 이제 블럭과 블럭을 따로 이제 나사로 조이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시멘트만 좀 발라놔도 충분히 고정력 확보를 할 수가 있다. 인공관절을 좀 다 끼워 넣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만큼의 좀 갭이 좀 있었던 거니까 정말 큰 그런 갭이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수술하고 찍은 사진인데 이 아래쪽에 좀 아까 그 큰 갭이 있던 거에 어느 정도 좀 그럭저럭 뼈 모양도 좀 맞게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스템도 길게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위아래가 다 안정성은 충분히 좀 확보가 좀 되는 거죠. 사진도 다 괜찮고 측면 사진도 괜찮아요. 이 어머님 수술하고 나서 이제 찍어본 엑스레이 보면 정렬은 뭐 거의 스트레이트하죠. 센터에 딱 맞아. 첫 번째 수술보다는 이게 더 좋은 정렬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한 3일째부터 좀 딛고 걸었고 각도도 지금 140도 다 나오시는데, 수술할 땐 저도 참 정말 좀 고민하면서 했던 수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케이스 리포트 값인데 이렇게 했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갭도 이런 식으로 좀 맞춰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결정하는 게 좀 되게 좀 어렵죠. 여태까지 어떤 경험과 노하우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고려해서 수술장에서 직접 결정하고 이제 실행했던 거기 때문에 이 어머님은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쭉 그냥 이대로. 감염은 이미 완치가 됐고 갭도 충분히 좀 잘 맞춰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이대로 아마 잘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요. 인공관절 감염 참 어려워요. 일단은 철저하게 좀 변연 절제 지저분한 거 긁어내야 되고 항생제도 잘 맞는 거 좀 써야 되고, 근데 문제는 염증이 잘 정리가 돼도 두 번째 2차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만족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염증은 다 정리가 됐는데 수술 다시 했는데 제대로 걷지를 못하게 된다거나 구부리는 게 안 된다거나 펴는 게 안 된다거나 그러면 뭐 불편한 거는 똑같겠죠. 참 어렵습니다. 할수록 감염 인공관절은 케이스 너무 다양하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하고 노하우를 쌓다 보면 충분히 어떤 경우든지 간에 좀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냥 일반적인 그 재수술은 별로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려운 거 많이 하다 보면 쉬운 거는 훨씬 더 쉬워지니까.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